네, 안녕하세요. 솔코의 이성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솔리덕스 2020 왓츠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솔리덕스 2020 버전의 왓츠뉴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 파트와 어셈블리, 도면, 그리고 그 이외에 UI 쪽의 변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UI 쪽의 변경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UI 쪽의 변경의 첫 번째로는 저희가 솔리덕스 2019 버전에 처음으로 출시된 향상된 그래픽 성능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향상된 그래픽은 2019 버전에서는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됐지만 이제 2020 버전에서는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9 버전에 있던 향상된 그래픽 성능 그 옵션을 활성화를 시키게 됐을 때 생겼던 버그들이나 안 됐던 기능들이 지금 2020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다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2002 향상된 그래픽 성능이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시려면요. 그래픽 카드가 쿼드로 그래픽 카드의 사용이, 그러니까 쿼드로 그래픽이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기본 옵션으로는 오픈GL이 4.5 이상인 버전의 그래픽 카드에서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웬만한 대부분의 쿼드로 그래픽 카드는 오픈GL이 4.5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솔리덕스 2020에서는 재질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추가가 됐습니다. 재질을 찾을 때 매번 폴더 구조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쪽에 검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정한 이름이라든가 또는 약어로 되어 있는 용어를 검색을 했을 경우에 쉽게 서칭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사용권을 활성화, 비활성화 또는 컴퓨터를 이전을 했을 때, 옮겨야 됐을 때 이제 비활성화 버튼과 활성화 버튼을 사용을 하는데요. 도움말에서 있던 사용권 활성화, 비활성화의 버튼이 사용권이라는 하나의 메뉴 탭이 생겨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활성화와 비활성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메뉴 탭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그냥 UI 쪽에 간단한 변경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파트 쪽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2020 버전에는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스케치에 실루엣 요소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실루엣 요소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 요소 변환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스케치의 외곽선 라인을 딸 수 있지만 실루엣 요소는 요소 변환이라는 기능을 포함을 한 상태에서 외곽과 내부 동시에 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뒤쪽에 솔리드웍스를 직접 켜봐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혹시나 보시는 도중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시다가 바로바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뒤쪽에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답변은 한 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누락된 필렛 참조 복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에 수정이 있거나 변경이 있었을 경우 기존에 있던 모서리 선들이 사라지거나 또 추가될 경우 그럴 경우에 필렛 같은 경우와 다른 피처들이 이렇게 옆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빠진 모서리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빠진 모서리 선을 이전까지는 일일이 하나씩 지워주고 다시 새로 생긴 것 또는 변경된 선들을 다 각자 클릭으로 추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이 누락된 필렛 참조 복구라는 기능이 새로 생겨가지고 빠진 모서리 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했을 경우에 전체 복구를 눌러가지고 기존에 있던 선과 동일한 라인들에 대한 빠른 복구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2020에서는 대부분 기존에 있던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대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설계 변경 프로세스의 간소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설계 변경 프로세스의 간소화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모델을 만들 때 좀 더 빨라졌기보다는 모델이 일단 만들어진 후에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곡면 처리 기능이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곡면 처리 기능, 곡면에 대해서 오프셋 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곡면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때, 곡면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면은 그냥 오류창이 나오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재생성 오류에 대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와 안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창이 나오게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고 만들 수 없는 거는 빠진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만들어져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내가 만들고 싶은 부위를 나중에 따로 추가로 만들면은 조금 더 쉽게 서피스 쪽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실패하는 면 모두 제거가 있어요. 자, 실패하는 면은 저희가 오프셋 곡면을 했을 때 곡면을 만들 때 그 치수값이 너무 크거나 그럴 경우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만들어지는데, 이전까지는 그거를 일일이 찾아야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실패하는 창으로 떠가지고 실패하는 것들은 제외하고 만들어지는 것들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고요. 곡면에서는 두꺼운 피처에 방향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두꺼운 피처는 특정 방향, 한 가지의 단일 방향으로밖에 표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스케치에서 돌출을 할 때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한 선 또는 면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값을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 시스템이라는 거는 솔리드웍스 2019 버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많이들은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조 시스템은 아직까지 용접 구조물이랑 똑같이 움직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아직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는 거를 얘기를 못 드립니다. 자, 이 구조 시스템은 용접 구조물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조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 고객들의 요구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하려고 이 시스템의 기능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 데모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어셈블리에 대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셈블리에서 추가된 기능은 엔빌로프 게시자라는 솔리드웍스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엔빌로프 게시자가 뭐냐면은 탑다운 쪽에서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솔리드웍스는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이제 모델링을 추구를 하는데, 저희가 다른 경쟁사 3D CAD 프로그램인 프로이, 크레오 이런 것들을 보면 스켈레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쪽 최상위 어셈블리에서 특정 형상 또는 모양, 바디 이런 것들을 밑에 하위 파트에 뿌려줘가지고 걔네를 참조해서 밑에 하위 파트들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솔리드웍스도 탑다운 쪽에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엔빌로프 게시자라는 기능이 이번 2020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엔빌로프 게시자라는 거는 탑다운 설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친숙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은 아마 다들 옛날부터 원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셈블리 내에서 메이트를 시작할 때 면과 면을 동시에 클릭하면은 마우스 근처에 이런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들이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전까지 이 빠른 메이트 도구 모음들은요, 기본 메이트, 일치, 평행, 수직, 거리, 각도 이런 아주 기초 메이트밖에 표시가 안 됐지만 솔리드웍스 2020 버전부터는요, 제한 메이트, 즉 어느 정도 최대 최소값을 줄 수 있는 거리와 각도, 그리고 위치 구속 조건이 있는 홈 메이트와 너비 메이트의 위치 구속 조건, 그리고 정렬 뒤집기 파워 버튼과 너비 메이트의 정렬 뒤집기 이런 버튼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비 메이트가 추가됐다는 건 굉장히 좋고요. 실질적으로 기본 메이트로도 어느 정도 모양을 다 맞출 수는 있지만 너비 메이트는 특정 가운데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상 메이트 창을 들어가서 다시 고급 메이트 탭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일이 클릭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찍을 수 있는 면의 조건만 맞다면요, 밑에 빠른 메이트 도구모음들의 창에 똑같이 너비 메이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추가된 게 뭐냐면은
너비 메이트 말고도 일반 메이트에서 저희가 부품과 부품을 불러왔을 때 얘네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자,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한번 뒤집어진 것들은 다시 한번 메이트의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얘를 뒤집기를 통해 가지고 돌렸는데, 이제는 메이트를 하고 나서는 뒤집기 버튼이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더 빠르게 메이트를 진행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한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칭 복사에 대한 UI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칭 복사의 UI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대칭 버전은 작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밑에 나와 있었고요. X, Y, Z에 대한 위치에 대한 변경값은 부품 방향 바꾸기로 1에서 4까지 한 칸 한 칸씩 돌리면서 모델을 확인해야 됐지만, 이제부터는 밑에 보시면 X축인지 Y축인지 뭐 Z축인지 XY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제 부품 방향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칭 버전 작성도 옆에 아이콘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동적 도움말이라고 이따가 솔리덕스로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그림으로 된 약간 영상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측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동적 도움말이고요. 얘가 지금 그림이어서 가만히 있지만 일단 솔리덕스를 보면은 얘네 이미지가 조금씩 움직여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유동 부품이란 게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 유동 부품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전까지 유동은 어떤 거였냐면 어셈블리에 다시 어셈블리를 집어넣었을 때, 즉 하위 어셈블리를 넣었을 때 하위 어셈블리를 유동 부품으로 만들었을 경우 밑에 있던 메이트까지 같이 사용해서 움직이는 효과를 얻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부품이 어셈블리여야지만 유동 부품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0 버전에서는 이제부터는 파트도 유동 부품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파트는 도대체 메이트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제어가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파트 같은 경우는 외부 참조로 만들어진, 즉 탑다운으로 만들어진 그런 참조가 걸려있는 부품들은 유동 부품으로 바꿨을 경우 그 제한 조건을 다른 부품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보여드릴 모델은 스프링의 모델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스프링의 모양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를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수정된 인스턴스라고, 이거는 선형 패턴과 원형 패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패턴을 할 때는 일정한 거리값과 간격값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지만 패턴으로 돌렸지만 저희가 항상 하다 보면은 일정한 값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불규칙, 뭐 불특정,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을 거에 대한 패턴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전까지는 방향 1, 방향 2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하나의 패턴을 걸었을 때 두 가지의 조건밖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근데 2020 버전에서는 수정된 인스턴스라는 칸이 추가가 돼가지고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 건너뛰기처럼 보라색 점이 생겨가지고 점을 눌렀을 때 얘네에 대해서 수정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뒤쪽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이 인스턴스는, 수정된 인스턴스는 홀을 많이 뚫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데 규칙적이지 않은 홀을 뚫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능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도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도면에 대해서는 어떤 게 바뀌었는지 보면 일단은 도면화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대신 이 도면화 모드는요. 솔리드웍스 2020 버전으로만 저장되어 있는 도면에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면화 모드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모드는 어떤 게 있나 보니까 빨리 보기는 도면의 단순화된 버전을 여는 거고요. 그리고 간략은 그래픽과 지오메트리 데이터와 함께 도면을 여는 겁니다. 자, 이걸 모델로 얘기 들리면은
간략과 간략 해제는 일반 3D 저희 어셈블리에서도 충분히 다 있는 거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어셈블리를 봤을 때 대형 어셈블리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최대한의 시각화를 줄여놓고 빨리 데이터를 오픈하는 그런 기능이 그 대형 어셈블리 모드인데, 마찬가지로 도면에서는 그런 대형 어셈블리처럼 시각적인 거를 제어하거나 그런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면화라는 거는 파트 및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없이 도면을 엽니다. 즉 형상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 도면화 모드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작업이 되냐가 또 중요한데요. 도면화 모드에서는 치수와 주석 그리고 수정들이 다 가능합니다. 대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는요, 도면 뷰들은 생성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생성된 도면 뷰들에 대한 치수값이라든가 주석값들은 집어넣을 수 있지만, 도면화 모드에서 연 파일들은 새로운 뷰를 추가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새로운 뷰에는 상세도와 단면도, 파단도 이런 기본적인 뷰들도 모두 다 포함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도면화 모드에 제한되어 있는 또 다른 주석들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BOM을 생성하실 수는 없고요. 그리고 중심선과 중심 표시는 생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칭도 작성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일반 품질 단면도를 선택하거나 DXF, DWG 파일로도 내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도면화 모드라는 거는 저희가 조립도를 만들 때 최상위의 레벨을 열었을 때는 도면도 조립도를 그릴 때는 마찬가지로 느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대신 그 최상위에서 이제 조립도를 작성하다 보면은 치수값도 넣어야 될 게 있고 다른 데이터 값도 집어넣어야 될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버벅거리거나 느리시면은 치수값을 넣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 그럴 때 이미 도면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뷰만 생성을 해놓고 세팅만 해놓으신다면은 나머지는 도면화 모드로 오픈을 시켜가지고 주석들을 집어넣었을 때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도면 쪽에서는 이 도면화 모드라는 게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체인 치수라는 옵션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체인 치수가 어떻게 보면은 수평과 수직이라고 되는 그런 치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수평 좌표 치수와 수직 좌표 치수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0콤마를 기준으로 30, 50, 60 이런 식으로 0콤마 기준의 거리값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체인 치수는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지정해 놓은 특정 점 거리값에서부터 30이 떨어지고 20이 떨어지고 10이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면을 그리실 때 홀 위치를 넣는다. 그래서 그 홀 위치 값이 불규칙적이면은 그 사이 거리값을 다 표시할 때 하나하나씩 왼쪽 찍었다 오른쪽 찍었다 다시 왼쪽 찍었다 오른쪽 찍었다 이런 식으로 연속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체인 치수라는 걸 쓰시면은 맨 처음 기준에 대해 선을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쭉 내가 원하는 치수들, 그러니까 형상들을 클릭만 해주시면 그 부분의 치수들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자, 솔리드웍스 2020이 윈도우 7에서는 마지막으로 쓰실 수 있는 버전입니다. 자, 윈도우 7도 2020년 초에 곧 서비스, 즉 이제 지원을 끊긴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따라서 윈도우 7에서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솔리드웍스의 최고 버전은 2020까지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2020에 서비스 팩 5까지 5.0 버전까지가 윈도우 7으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상의 버전을 쓰시거나 나중에 추후 업데이트를 예정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윈도우 7이 아닌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솔리드웍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추가된 신기능을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실루엣 요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의 어셈블리를 불러왔고요. 이 어셈블리보다 뒤쪽에 평면을 하나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평면에 제가 스케치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모델의 형상을 제가 실루엣 요소로 선택을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디를 찍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얘네 바디에 대한 모양의 내부와 외부에 대해서 전부 다 모양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요소 변환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요소 변환은 요 모양을 찍었을 때 변환을 누르면 말 그대로 찍었던 외곽선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부에 대한 모양들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실루엣 요소는 내가 원하는 바디를 찍는 겁니다. 이 바디의 최외곽선을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외곽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선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실루엣 요소에 외부 실루엣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를 클릭했을 때 확인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요소 변환처럼 외부에 대한 형상만 불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탑다운에 쓰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2020 버전에서는 탑다운 기능들이 좀 더 강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얘는 누락된 참조 필렛 복구입니다. 자, 이 모델 형상은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있던 모델에 필렛이 2개가 들어간 게 있었는데 형상이 바뀌었어요. 자, 모델이 변경이 돼가지고 수정이 돼서 바뀌었는데 이 필렛들은 지금처럼 에러 표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얘네에 대해서 피처 편집을 누르게 돼서 저희는 얘네를 다시 원상태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네에 대해서 잠깐 피처 편집을 들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옆에 필렛한 항목에 보시면은 전부 다 빠짐 모서리선으로 쭉 채워져 있어요. 자, 이전까지는 얘네를 하려면은 얘네에 대해서 전부 지우고 다시 찍어줬어야 했지만 이제는 요 누락된 모든 참조 복구라는 기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얘네가 알아서 수정됐던 선을 인식을 해줍니다. 근데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참조, 누락된 모든 참조 지우기를 통해서 없애주시고 확인해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복구가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피처 편집을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조 복구와 참조 지우기까지 전체 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모델의 필렛이 다시 정상으로 들어와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작업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더 올라가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피스 쪽에 두꺼운 피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위에 곡면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곡면을 제가 두꺼운 피처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솔리드 바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께값을 줬을 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두꺼운 피처지만 내가 만약에 특정 방향을 원한다 라고 해서 방향성에 대한 모서리 또는 면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요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오거나 이 면의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두꺼운 피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곡면에 대한 솔리드 바디로 바꿀 때 방향성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에 제가 곡면 오프셋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에 대한 전체를 잡고 얘네를 10mm만큼 곡면을 오프셋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모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10mm의 오프셋을 해보면요. 확인을 누르면 분명히 이전에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에러창이 나오지만 이제는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팝업 창을 조금 냅두면은 얘네가 알아서 되는 면들과 안 되는 면들에 대해서 표시가 나오고 그래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면들은 뒤쪽에 있던 색깔들이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왼쪽 프로퍼티 창에 보시면 실패하는 면에 대해서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될 경우 이렇게 안 되는 면들을 제외하고 되는 면들만
바로 오프셋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 만들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수동으로 공면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공면에 대한 기능에 대한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 모델로 확인해보면 그 다음은 요 구조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용접 구조물로 만든 게 아니라요, 구조 시스템으로 만든 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얘네를 선형 패턴을 할 건데요. 자, 선형 패턴을 할 때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얘를 주어줄 거고, 그리고 얘는 참조까지 옵션으로 끝까지 닿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하고 싶은 바디를 선택을 해볼 겁니다. 근데 개수는 인스턴스를 6개로 하고, 요 나머지 바디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디 선택이 다 끝나서 총 패턴으로 6개의 모양을 만들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구조 시스템에 탭을 추가를 시킬 거고,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조 멤버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평면, 지금 요 참조 평면과 여기 위에 보이시면 멤버 파라미터라는 곳에 요 그냥 하나만 선택할 게 아닌 체인으로 선택을 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쭉 추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다 시켜놓고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여기서 선택을 해보면 내가 선택한 평면에서부터 선택했던 요 보조 멤버들 사이에 자동으로 이렇게 멤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도 얘네를 넣어주려고 했을 때 체인은 한번 풀고요. 첫 번째 거부터 마찬가지로 요 첫 번째 애부터 다시 체인으로 연결을 뒤에 것까지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이런 구조물을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구조 시스템에 대한 원리죠. 저희가 용접 구조물은 스케치를 클릭했지만 구조 시스템은 이런 특정한 참조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구조 시스템의 이제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구조 시스템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구조 시스템이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자, 이 부품을 이 프로파일을 한번 제가 숨겨보면은 여기엔 지금 끊김이 없어요. 한 번에 쭉 이어져 있는 애들이지만 얘네에 대해서 피처 편집을 들어가게 되고 원하시는 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얘에 대한 개별 멤버에 대한 프로파일이 나오게 돼요. 복수로 하고 싶으시면 복수 애들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멤버 분할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에 대해서 코너 잘라내기라든가 또는 코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씩 잘라내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멤버 분할이라는 거에 참조라는 부품에 이 부품을 참조를 시킨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나중에 이 구조 시스템을 끝내고 봤을 때 이 중간중간 사이가 이렇게 잘려진 형태의 모양을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거는 제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잘려진 거고 위에 쪽 애들 두 개에 대해서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분할은 꼭 이렇게 특정한 참조, 이런 멤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가능해요. 자, 대표적으로는 이 기다란 멤버를 제가 분할을 시킬 겁니다. 이번에는 참조라는 그 분할이 아닌 치수로 분할을 하게 될 경우 특정 길이값을 써주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패턴 할 때처럼 인스턴스 숫자를 지정해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을 6등분으로 얘를 쪼개겠다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나중에 부품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6개 동등한 길이로 6개로 쪼개지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부품을 이렇게 멤버를 숨겼을 때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나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셈블리 부품들에 대해서 추가된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엔빌로프 게시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의 어셈블리를 열었고요. 이 어셈블리에서부터 탑다운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탑다운은 탑다운인데 시나리오가 보통 이렇게 되겠죠. 위에 쪽 팀장님이라든가 부장님이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디 부분에 할당을 주시겠죠. 자, 그 부분을 만드는데 최소 기본 베이스 프레임이라든가 어떤 내부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공간에 대해서 도구의 엔빌로프 여기 위쪽에 도구에 들어가 보시면 잠시만요. 엔벨로프 일사가 네, 위쪽에 이쪽에 있었는데 잠시만 한번 종료를 했다가 다시 오픈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잠깐만 이따가 뒤쪽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 다음 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우선은 요 선형 패턴에 대한 인스턴스 수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품 선형 패턴을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은 방향성이 마찬가지로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미 요 부품들은 패턴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자, 얘네에 대해서 패턴을 피처 편집을 들어가게 되면요. 자, 제가 원하는 거는 요 파이프와 요 모양이 겹치지가 않는 거를 원해요. 근데 이 파이프의 모양은 위치는 바꿀 수가 없고 얘네를 바꿔야 되는데 얘 하나를 다시 인스턴스 건너뛰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 지우고 다시 그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럴 경우 수정된 인스턴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쪽 부분을 눌러주신다. 인스턴스 수정을 눌러주시면 얘가 여기서 얼마만큼 또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에서부터 마이너스 60mm만큼 줄어든다 하면 이렇게 수정된 인스턴스로 거리값이 바뀌고요. 이렇게 되면 겹치지가 않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얘는 선형 패턴과 원형 패턴 이 두 가지의 패턴에만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유동 부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동 부품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나의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스프링을 한번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프링 파트를 선택을 하고 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스프링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외부 참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참조가 물음표로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얘를 이 모델에 일단은 메이트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겹치게 만들 거고 얘네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중심만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유동 부품 만들기라고 요 아이콘이 추가가 됐어요. 자, 유동 부품 만들기를 누르면은 여기서의 참조가 있었는데 이 모델에는 어디에서 참조를 할 거냐라고 물어봐 줍니다. 자, 이 참조될 게 위에 부분이라고 하고 확인해 누르게 되면요. 이 모델은 다시 이런 식으로 위에 부분을 참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밑에 단에는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 스프링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게 모양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태여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동 부품을 만들어서 다른 부품에도 이렇게 참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빠르게 보여드리면 우선은 메이트 관련된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식의 베어링의 부품이 하나 있고 얘를 일단 픽스를 넣고요.
기존에 있던 메이트는 제가 다 해제를 시켜놓겠습니다. 자, 메이트를 다 억제를 시켜놨고 지금 부품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전까지 해서는 이 부품들이 메이트를 할 때 얘와 얘를 눌렀으면 이런 기본 메이트만 나왔는데 이제는 최대 거리가, 최소 거리가, 그리고 홈메이트와 캠팔로워, 캠메이트까지 추가가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보면은 얘와 얘 눌렀을 경우에 홈메이트가 가능하겠죠. 자, 홈메이트를 주어지고 확인을 누르면 항상 메이트가 끝난 뒤에 맞춤 뒤집기 버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뒤집을 건지 안 뒤집을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얘가 메이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움직여보고, 그리고 홈메이트뿐만 아니라 추가가 된 것 중에 좋은 게 너비 메이트, 너비를 할 2개의 요소와 원형은 1개의 요소 선택했을 때 너비 메이트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얘가 중앙에 들어올 수 있게 모양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메이트의 빠른 도구 모음들이 더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거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제가 파일들을 미리 열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건데 도면에 앞서서 UI 바뀐 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자, 대칭 복사에 대한 UI가 조금 바뀌었는데 대칭 복사의 UI부터 살펴보면 여기 기준 면과 그리고 복사 부품을 클릭을 했을 때 다음 창을 넘어갔을 때 동적 도움 모양이 추가가 돼 있어요. 얘를 끈 상태에서 그냥 선택을 하면 이전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동적 도움말을 켜고 이렇게 갖다 대보면 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쉽게 보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 대칭 복사할 때 부품 원점으로 하실지 질량 중심으로 할지 경계상자 중심으로 할지 이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화 모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도면화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도면화 모드가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뷰는 제가 그냥 표준 3도로 통해서 도면 뷰를 내려놨어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도면화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나올 거고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 확인을 눌렀을 때 여기 도면을 보실 때 조금 더 빠르게 도면을 켰다 껐다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뷰 레이아웃 탭은 전부 다 비활성화 처리가 돼요. 그리고 주석 탭에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지능형 아까 체인 치수라는 게 추가가 됐다고 했어요. 자, 체인 치수가 뭐냐면은 특정 첫 번째 요소에서부터 다음 요소, 그 다음 요소 또는 그 다음 요소까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치수값을 넣어야 될 때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계속해서 연결된 치수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지능형 치수로 뽑은 거에서 시작해서부터 다시 체인 치수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요. 도면 해석이라고 있어요. 자, 도면 해석은 뭐냐면은 진짜 해석이 아닌 도면화 모드를 해제하는 겁니다. 자, 도면화 모드를 해제하면 다시 일반 도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뷰를 내릴 수 있고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하는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질문을 한번 받아보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쳐주셔도 되고요. 질문 칸에서 따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따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몰라서 일단은 제가 계속 질문창과 채팅창은 안 꺼놓고 있을 거고요. 우선은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솔리덕스 2020 버전에서는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어셈블리와 도면 쪽이에요. 그리고 어셈블리에서는 기능의 추가라기보다 탑다운에 대한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되었고 도면은 일반적인 단품도가 아닌 조립도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요, 여기까지고요.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있으시면은 따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해주시거나 지금 채팅창이나 질문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이 제가 못 봤었는데요. 질문들이 하신 게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 웨비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솔코 유튜브를 보시면요. 저희가 웨비나를 했던 거는 전부 다 올려놓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 보셔도 돼요. 그리고 PT 자료는 원하시면 뭐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희한테 뭐 이메일을 따로 알려주시거나 저희 사무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대표 전화 지금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이번 자료 요청해 주시면요. 제가 지금 이거 썼던 자료 그대로 PDF로 만들어서 자료 보내드리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 사양에 다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2020 버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 버전에는 없는 것들이고요. 2020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을 때는 뭐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을 제외, 스탠다드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따로 구분 없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바로 이거를 종료 안 하기 때문에 뭐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 보시면요. 저희 지금 대표 번호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번 웨비나는 이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